한국산 전투기를 비웃던 내가 침묵한 이유. 전투기를 보러 갔는데 한 나라의 철학을 마주했다며 충격받은 스페인 국방 자문가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라파엘 데 리바스예요. 예전에는 스페인 국방부에서 외교관으로 일했어요. 멋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장군들과 악수도 자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조용한 자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무기나 방위 사업, 파트너십에 대해 궁금할 때 사람들이 저를 부르곤 해요. 어느 날 높은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라파엘,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한국산 전투기에 관한 일이에요. 전 순간 웃을 뻔했어요. 한국이요? 한국에서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전화 건 사람은 진지했어요. 그래요. KF-21이라는 기체예요. 프랑스 쪽도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도 자세히 알아봐야 해요.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걸 얻을 수 있을지요.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단순한 조사 임무가 아니라 기술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보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결국 수락했어요. 제 일이니까요. 늘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뒤 정장을 챙기고 가방을 싸서 한국으로 떠났어요. 마드리드에서 인천까지 약 20시간이 걸렸어요. 창밖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한국에서 뭘 보게 될까? 사실 한국에 대해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K-팝, 삼성, 한국 음식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전투기? 글쎄요,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도 마음은 열어두자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사람들도 빠르게 움직였지만 예의 바르더라고요. 서울 호텔로 향하는 택시에서 본 거리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유리로 된 건물들, 반짝이는 간판, 빠르게 지나가는 지하철들. 하지만 외모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죠. 진짜 중요한 건 속이에요. 엔진, 소프트웨어, 시스템들. 제가 보러 온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만약 한국이 방심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보고서 이상을 들고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 방문을 닫고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리고 그 순간엔 전혀 몰랐어요. 그 여행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입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겉으론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사실은 좀 긴장됐어요. 워싱턴, 베를린, 파리에서도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번 출장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아침 8시 정각에 차량이 호텔 앞으로 도착했어요. 젊은 한국인 기사분이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라파엘 씨, 좋은 아침입니다. KAI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KAI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이죠.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엔 도시 풍경이 이어지더니 점점 녹색 언덕과 시골 풍경으로 바뀌었어요. 도로는 부드럽게 굽이쳤고 길 끝에서 거대한 단지가 보였어요. 철조망과 현대적인 건물들로 둘러싸인 곳이었죠. 큰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KAI 본사. 경비 게이트를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은 유리로 된 벽, 빛나는 바닥, 반짝이는 기계들 모두가 아주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어요. 직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허둥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파엘 씨, 어서 오세요. 한 여성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감색 재킷을 입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프레젠테이션이 곧 시작됩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크진 않았지만 조용하고 집중된 분위기였어요. 벽 한쪽에 큰 스크린이 있고 10명쯤 되는 한국인 기술자들과 관리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유럽에선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거든요. 회의를 이끄는 남성분이 말했어요. 스페인에서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항공기뿐만 아니라 저희의 철학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철학이요? 전 살짝 눈을 찡그렸어요. 원래는 연료 효율, 레이더 성능, 무장 탑재량 같은 숫자 이야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신뢰에 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협력을 통해 진짜 힘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KF-21이 3D 모델로 나타났어요. 천천히 회전하며 각 부위가 하나씩 확대됐고 엔진, 조종석, 날개 안쪽까지 상세하게 보였어요.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않았어요. 모두 조용하고 담담했어요. 그들은 그저 자부심을 품고 있었어요. 조용한 자부심.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뒤처진 건 우리가 아닐까? 한국이 아니라 우리 쪽이 말이에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잠시 바깥으로 나가서 숨을 고르게 되었어요. KF-21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외형도 날렵했고 성능도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기체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걸 만든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조용하고 신중하고 정중했어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마드리드에 있는 팀에서 보낸 거였죠. 자료 얼마나 확보했어? 프랑스는 벌써 일부 받았다는데. 그 문장을 보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요. 이번 출장의 진짜 목적은 우정이 아니었어요. 데이터, 기술, 구조도.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바닥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겉으론 웃고 악수하지만 속으론 경쟁하죠. 우리가 먼저 얻자는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프랑스 자문관 2명과 만났어요. 그들도 비슷한 임무를 띠고 있었죠. 한국은 너무 순진해요. 한 명이 속삭였어요. 적절하게 물어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걸 말해줘요. 다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고개 끄덕이고 미소만 지어. 알아서 열어줄걸. 저는 그들의 말투가 좀 거슬렸어요. 한국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야. 다음 날 다시 KAI로 갔어요. 이번에는 거대한 경납고에서 실물 전투기를 보여줬어요. 회색 몸체의 날카로운 곡선. 보기만 해도 강력해 보였어요. 그때 한 한국인 기술자가 다가왔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야간 작전을 위한 최신 센서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믿고 해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걸 묻고 싶었어요. 소프트웨어, 암호화, 실패 사례까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언가 선을 넘는 느낌이었어요. 질문을 하나 했을 때 그는 고개를 조심스럽게 저으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선 공유가 어렵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핑계도 대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순진한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들이 열어준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뢰였고 그 신뢰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팀은 여전히 웃으며 인사를 했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졌고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용했어요.
예의는 그대로였지만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았어요. 그날은 원래 엔진 설계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켜지자 화면에는 이런 문장만 떠 있었어요. 내부 검토 중으로 발표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자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어요. 자료 공유 범위를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이상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직접 바라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찜찜한 기분이 스쳤어요. 혹시 들켰나? 호텔로 돌아와 마드리드 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라파엘, 우리 질문이 좀 깊었단 얘기가 돌고 있어. 질문이 깊었다는 건 우리가 선을 넘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눈치챘다는 뜻이기도 했죠.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해질 무렵의 서울은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우리가 뭔가를 망가뜨렸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KAI로 돌아갔어요. 그날 회의실은 더 작아졌고 참석한 한국인도 3명뿐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얇은 자료 폴더 하나를 건넸어요. 예전처럼 풍부한 데이터는 없었어요.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현재는 자료 공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도 저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정중하고 단정한 말들 속에 조용한 거절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자꾸만 안경 쓴 기술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희는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신뢰를 먼저 쌓습니다. 그때는 그냥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뼈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단지 질문을 한 게 아니었어요. 선을 넘었고 신뢰에 금이 간 거예요. 그 금은 소리 없이 생겼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느껴졌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이메일 속 짧은 문장에서, 그리고 말과 말 사이 짧아진 침묵 속에서요. 그리고 저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침묵이 점점 더 멀어질까 봐요. 한국에 남아있던 마지막 3일은 참 묘했어요. 회의는 점점 짧아졌고 전달받는 문서도 점점 얇아졌어요. 처음엔 밝고 따뜻했던 미소도 이제는 조용한 고개 인사로 바뀌어 있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KAI에서 마지막 날 작고 조용한 사무실로 초대받았어요. 회의실도 아니었고 발표 자료도 없었어요. 그냥 차 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고 제 앞엔 인쇄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두 분의 한국인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라파엘 씨, 이번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협력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보류. 참 부드러운 단어죠. 하지만 그 말은 문이 닫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조심스럽던 질문들, 지나쳤던 호기심, 너무 많이 적어 내려갔던 메모들. 우리는 결국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걸 건드렸어요. 신뢰를요. 건물 밖으로 나와 뒤를 돌아봤어요. 하얀 외벽, 반짝이던 경납고 하늘 아래 질서 있게 일하던 기술자들. 모든 것이 조용했어요. 멈춘 것도 아닌데 왠지 끝난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고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꾸짖지도 않았어요. 그냥 결정을 내렸을 뿐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불빛이 가득한 거리,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조용히 웃는 사람들. 하지만 제 안은 고요했어요. 무거운 공기 속에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철학이었고 신념이었고 무기를 넘어서려는 진심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문을 열었고 우리는 그 문을 기회로 여겼어요.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지만 우리는 숫자와 성과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너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거칠었던 거예요. 그들의 침묵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침묵은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임무가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평소처럼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휴대폰은 계속 울렸어요.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자료는 얼마나 확보했어요? 레이더 시스템 분석할 수 있겠죠? 설계 일부, 다음 프로젝트에 쓸 수 있나요? 바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신속하게 답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단지 파일이나 보고서만 들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가방 속 깊은 곳엔 프린트된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한국의 한 기술자가 경납고 안을 함께 걸으며 했던 말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이건 저희 이야기예요. 저희는 희망으로 이걸 만들었지 금속만 쓴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이해돼요. 한국은 단지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의 철학을 지키고 있었어요. 말로 외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행동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열어줄 때는 조심스럽게, 닫을 때는 단호하게. 그리고 그 안엔 비난도 복수도 없었어요. 그저 신뢰가 빠져나간 자리에 조용한 결론이었어요. 최종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맨 첫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용해지면 그 침묵 속에서 중요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동료는 그 문장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한국을 너무 민감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들은 약한 게 아니라 신중했던 거예요. 그들은 화난 게 아니라 현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것을 지킬 자격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외교관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과 일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예의를 갖추세요. 정직하세요. 존중을 먼저 보여주세요. 얻으려 하지 말고 함께 만들 생각을 하세요. 신뢰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건 다리예요. 그리고 그 다리가 무너지면 아무리 빠른 전투기라도 그 위를 날 수 없어요. 저는 한국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주어서가 아니라 저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제 자존심. 그리고 그 자리에 존경심을 남겨주고 갔어요.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